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기존 5천만 원 보호에서 1억 원으로 두 배가 뜁니다. 2025년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가 두 배로 뛰니까 보장이 두 배로 돼서 굉장히 가입자들, 소비자들, 국민들이 좋아하는데요. 절대 좋아할 일은 아니죠. 1억 원으로 오른다면 가입자는 좋아지지 않고요. 점점 더 나빠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뜻밖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조리에서 반드시 벗어나셔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보장이 커진다면 좋아진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보험료를 왕창 내야지 공짜로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장이 두 배로 뛰면은 공짜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 반드시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돈을 갈취하는 방법이 칼이나 총으로 위협하면 됐습니다. 아니면 문신 보여주고 막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살살 달래가면서 돈을 모조리 뺏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강도 및 절도 범죄 건수는 급격하게 줄었는데 그동안 십몇 년, 20년 동안에 보니까요. 사기 건수는 급등했습니다. 2023년도 사기 소송 건수만 해도 거의 뭐 32, 3만 건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소송하지 않은 것까지 합친다면 300만 건도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살살 달래면서 사기에도 걸리지 않게끔 돈을 빼가는 방법, 이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빼앗을 때는요, 거짓과 선동으로 쇠뇌시키면서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예금자 보호 두 배가 됩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하면서 정말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부조리에 빠진 상태의 많은 이 갈 곳 잃은 눈먼 고기들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해서 눈먼 돈을 버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의 부조리를 일으켜서 돈을 빼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거짓은 거짓이고 진짜가 아닌 것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사이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그럴듯한 선동으로 가스라이팅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이비라는 게 뭡니까? 가짜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가짜를 진짜보다 덜 만들면요. 그 덜 좋게 만들면 절대 속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메끼가 금보다 더 빛나는 법이죠. 금도금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이비에 속을 수밖에 없는데 절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망타진한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장구를 치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아니면 미끼, 혜택을 뿌려서 한 곳에 물고기들을 모이게 하죠. 눈먼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일망타진 한꺼번에 한 번에 투망질로 모조리 잡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대사에서 보험 및 금융상품 사회 부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9월 1일달 변화를 미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이런 혜택을 주다니요. 땡큐 아닙니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입자 돈을 안 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장면을 8,000원에 먹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10%인 뭐 얼마입니까? 800원이 좀 안 되는 돈은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안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8,000원 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낸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8,000원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신 여러분의 돈을 걷어서 그 중국집 사장님이 대신 내주는 거죠. 이것이 간접세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부가가치세 냅니다. 앞으로 부가가치세 뭐 유럽의 평균 뭐 19% 20%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른다면 여러분 20%그 부가가치세 내는 겁니다.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라면을 먹던가 계란을 사든가 계란은 그 1차 산업이라서 그 부가가치세 포함이 안 됩니다. 뭐 그러나 우유를 먹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포함이 되겠죠. 우유도 흰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딸기 우유, 초콜릿 우유, 커피 우유는 부과된 가공이 됐기 때문에 부과돼서 부가세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 5천에서 1억 원으로 늘었다. 아우 두 배로 뛰었는데 난 보험료 내지도 않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 행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곤란합니다.
여러분은 부조리한지 안 한지 제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요, 그 예금자 보호가 5천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고 하니까 좋아한다. 이거 대단히 부조리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다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니까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부조리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1억 원으로 오르니까 예금 적금 안심하고 투자하세요, 저축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정말로 상종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억 원으로 2배 뛰니까 좋아한다. 여러분은 부조리의 극치죠. 부조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평생 뜯어먹힐 모범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조리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사안이 판단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조리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살을 뜯어먹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한다. 이거 부조리하다는 것이죠. 예금자 보호 1억 원 된다. 이거 부조리한 겁니다. 좋아한다면요.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멘세모스 간시아 민나상 이슈니 하지메 마시오. 자, 우선 예금자 보호 제도가 1인당 5천만 원을 보장을 지금까지 해줬는데, 지금까지 5천만 원을 보장한 보험금 지급 사례가 있는지부터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산한 경우도 없고, 그리고 보장해 준 경우도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미래에도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관리 감독이 강화됐거든요. 앞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다? 파산할 수 있다? 파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파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금융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파산할 수는 있지만 파산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산하더라도 여러분들 예금자 보호 되지 않고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누군가가 P&A 방식으로 다른 기관이 인수하면서 여러분은 다 안전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태껏 그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IMF 전에는요, 관리 감독이 시원찮지 않았죠. 시원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지금 금융감독원이 통합되면서요,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을 통합되면서 관리감독 강화로 파산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월 단위로 관리를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 여력이라든가 RBC라든가 BIS 기준이 떨어지면요, 바로바로 조치하게 합니다. 증자하게 하든가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든가 여러 가지로 건전성을 도모하게 만들죠. 만약에 말을 안 들면 대표자가 경질되거나 영업이 정지 먹거나 아니면 P&A 방식으로 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 이전하니까 파산할 여력을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감독의 메커니즘이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파산이란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파산하면 5천만 원 보장해 준다, 1억 보장해 준다, 말도 안 되는 사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해줘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있습니다. 꼼짝마 금융도 있고요, 동물과 자연 이야기가 있는데 이북으로 만나보시죠. 몇천 원 정도 됩니다. 010-5473-9327로 신청하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물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은요, 그동안 할 필요가 없는 걸 한 겁니다. 그런데 예금자 보호를 또 1억 원을 올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죽지 않는 절대자인 가시요, 자기 죽을까봐 종신보험 가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데 왜 종신보험 가입합니까? 절대 죽지 않는데 왜 안보험 가입합니까? 그 다음에 홀인원 보험 왜 가입합니까? 자기는 맨날 홀인원인데요.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예금자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족입니다. 그러나 치러야 될 대가는 끔찍합니다. 보험료 부담이 엄청나고요. 눈먼 돈을 여러분을 정말로 일망타진해서 눈먼 돈을 버는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하려면요, 예금보험공사에 금융기관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험료죠. 0.4% 내외의 보험료,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억 원으로 2배 오른다면 2배 이상 무조건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2배가 뭡니까? 예금자 보호 된다고 하니까 이거 선전선동하고 마케팅 홍보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쉐도하겠죠. 예금이나 적금으로요.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만, 그러니까
예금보험만 5천만 원에서 1억이 아니고요. 신협이라든가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농협, 뭐 중앙회 말고 단위 농협, 지역 농협이라고 하죠.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다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보공사는요, 최저 2배 아니면 10배 그 이상도 보험료가 엄청나게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가입자가 낸 겁니다. 간접세거든요. 부가가치세와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알게 모르게 진짜 거위털 뽑듯이 아픔을 모르고 그 소비자들은요. 세금을 내듯이 이렇게 뜯기게 되는데요. 자, 1억 원으로 그 예금자보가 1억 원으로 2배로 오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좋아할 사람은 예보공사 직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2배 이상의 보험료가 무조건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로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예금 적금이 2배 이상 더 뜰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2배 이상의 보험료가 아니라 10배도 보험료가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예보공사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예금자 보호 1억 원으로 올렸다는 말 한마디로 2배 내지 매출액이 10배로 뛸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돈잔치, 성과급잔치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지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요,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매출이 급격하게 신장하겠죠. 2배가 아니라 10배도 뛸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급증은요, 순이익이 급증되겠죠. 그러다 보면 금융기관도 아무 할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매출액이 2배 내지 10배 그 이상이 뜰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돈잔치가 정말로 벌어지겠죠. 여러분들 금융기관은요, 평균 급여가 그 신입사원까지 포함해서 평균 급여가 1억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어디는 1억 5천 되거든요. 앞으로 2억 원, 3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지는 사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매출액 증가로, 순이익 증가로 법인세가 엄청나게 폭증하겠죠. 그렇다면 정부는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세수 증대의 또 다른 방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출액 증가하면 그 법인세를 많이 늘겠죠. 그러니까 법인세 또 누가 내는 겁니까?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내겠지만 사실은 그 돈의 원천은 가입자 국민이죠. 결국 국민이 세금을 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보장을 통해서 그것을 진짜로 휘몰아치듯이 정말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여러분의 돈을 뜯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 가입자가 정말로 국민 가입자가 일일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조세 저항에 부딪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거위털 하나씩 뽑히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픔을 못 느끼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낸다. 한꺼번에 정부는 또 왕창 세금을 걷으니까 아주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만 세금을 내는 건 아니죠. 법인세. 가입자들도 예금 적금에 섀도할 테니까 이자 소득세라든가 관련된 소득세, 뭡니까? 그 지방소득세도 포함이 되겠죠. 종합과세 아니면 건강보험료 등 폭발적인 증가가 기대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멍 드는 사람이 있죠.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국민이 되겠습니다. 세금을 낸 것이죠. 그래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부조리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요, 금융기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데 여러분이 마치 직접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 내는 건지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짜장면 값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000원인데 이 중에 10% 부가가치세죠. 누가 내는 겁니까? 여러분이 안 내지만 대신 내주잖아요. 여러분한테 돈을 걷어서 대신 내주는 간접세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금은 아닙니다만은요, 결과적으로 간접세의 모양을 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리석은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조리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금융기관은 결코 자신의 돈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돈으로 내는 것이죠. 하지만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걷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한테 돌아갈 혜택을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신금리를 인하한다든가 대출금리를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분 좋은 여러분 뜯어먹기가 바로 진행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는 가입자가 낸다, 국민이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절대로 망하지도 않는데 돈만 내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순진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금융기관 파산 시 1억 원 보장해 주는데 얼마나 좋냐 하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강물이 마르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한강물이 말라도
말라 비틀어져도 파산은 없습니다. 정말로 우물에서 석유가 나오길 기다리는 수주대터의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정말로 막걸리가 나오길 기다리는 편이 훨씬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설탕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2025년도 9월달 풍경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미리 예보공사는 보험료 수입이 2배 이상, 10배 그 이상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경영혁신을 하지도 않는데 땅 짓고 헤엄친 격이죠. 시스템 인력 보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죠. 코딩 하나만 하면 됩니다. 성과급 대잔치가 일어나겠죠. 또한 금융기관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눈먼 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오겠죠. 쏟아져 들어옵니다. 경영혁신하지 않아도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수신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예대마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성과급 최대 잔치를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은행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 지역, 농협, 신협, 상호저축은행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덩달아 예보공사 예금자 보호가 1억 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주마가편처럼 매출액이 신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급 대잔치가 아닐 수 없겠죠. 하지만 피멍 드는 거, 이 잔치의 주인공, 돈을 대는 사람 누굽니까? 국민이 되겠습니다. 가입자는 그러나 정신적 승리만을 쟁취할 뿐입니다. 1억 원 보장에 흐뭇해할 뿐이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거기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전체 가입한 금액이 5천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1억 원 보장해 준다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막에서 신규를 보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9월 달에는 돈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공사나 금융기관이나 정부 세금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잔치의 주인공인 가입자는 절대 초대받지 못합니다. 참가하지 못하죠. 따라서 가입자가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국민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부해야 되죠. 예보 공사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거 없으면 또 다른 거로 뜯어갈지 모릅니다. 다른 거로 뜯어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그 절대제한이 신이 사망보험 가입하듯이 암보험 가입하듯이 필요 없는 예보공사를 통해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요 옥상옥이 되거든요. 금융감독원에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하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그리고 1, 2년 안에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겠지만요. 이러한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뜯어먹히게 됩니다. 자산관리도 마찬가지죠.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죠. 여기 명시해준 이런 상품들 다 필요 없거든요. 이런 거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반드시 만나셔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부조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여러분 복불복이 아닐 수 없겠죠. 현명한 멘토 만나시기 바랍니다. 공짜 컨설팅으로 여러분 꿰어서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정신보험, 각종 뭐 보장보험이라든가 뭐 ELS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기타 펀드나 이런 상품 판매해서 여러분의 자산관리를 망치는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쪽에 혹하지 마시고요. 유료 컨설팅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유료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0.01 주고 99.99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 없거든요. 제값 치르고 반드시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세금을 완벽하게 해소시키고 투자 관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죠. 8월 7일 날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서울 북악스카이웨이고요. 참가비 9만 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함 주시면 되겠죠. 오시면은 제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이북을 드리거나 참가비 안에는 하늘 레스토랑의 음료 및 다가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싸면 안 오셔도 됩니다. 8월 21일 날도 마찬가지로 세미나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레스토랑 그 서울 북악스카이웨이의 전경은 정말로 힐링되기 너무 좋죠. 야경은 서울시 그 360도 파노라마가 정말로 힐링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길도요 피톤치드 느끼면서 한계령 출소판으로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의 명소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관리 콘서트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이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가끔은 4시까지 6시간을 합니다. 참가비 7만 원 내시면요 이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 질의응답하면서요 7만 원 낸 것 대비해서 700만 원, 7천만 원, 7억, 70억, 700억 그 이상의 효과를 걷어가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콘서트는요 아그로타타마라고 하는 카페에서 하는데 저랑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보다 머리 위에 올라 앉아서 여러분의 돈을 뜯어먹는 사람들,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사람들 항상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틈에서 여러분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에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야 되겠죠.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종합자산관리사, 프리랜서, IFA, 인디펜던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만나고요. 무엇인가 파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절대 팔지 않는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